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0월 12일 날 그 부동산 뉴스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김진애 의원한테 정말 감사한데 솔직히 그동안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이길 0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3조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을 안 하는 그동안의 의원들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행 임대차 보호법 3조로 보게 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중공 떨어뜨리기 전에 이제 구청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때는 사용 승인을 냅니다.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 상태에서도 임차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뜻이 뭐냐?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을 본다. 근데 그 세입자의 대응 요건은 이길 0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교체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날로. 근데 요거 하나 제 팁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주말에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주말에 쓰니까 월요일날 바로 되지 않겠냐? 당연히 금요일까지 이제 영업을 안 하죠. 아니, 그 동사무소가 열죠. 주말에 쉬니까. 그럼 직원은 이거 한다고 주말에도 일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월요일날 출근하죠. 그럼 화요일날 0시부터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임대차 3법을 보호법 3조를 이제 허점을 이제 사기꾼이 노립니다. 왜냐면은 이길 0시부터 발생하니까 잔금 당일날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 당일날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악의적인 임대인이거나 악의적인 뭐 이렇게 이제 매수인도 있어요. 잔금 당일날 대출을 받게 되면은 임차인 당일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왜냐면은 설정하는 날짜니까 그 설정한 날짜가 위로 올라가고 2순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게 거기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워낙 케이스는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설명드릴 곳이 있지만 금액이 높기 때문에 피부로 빨리 와닿을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시세보다 한 23억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21억 정도가 시세였는데 22에서 21억 시세였는데 23억에 팔았대. 주인이 얼씨구 좋죠. 다 조건은 뭐냐면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었나 봐요. 그 전세가 10억 5천이었는데 융자는 없었겠죠. 그런 내용은 아마 안 났을 거예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근데 이런 걸 부동산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대부업체 실 금액이 21억 5천으로 대출이 실행된 겁니다. 자, 합치면 얼마죠? 32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고 9억이 남은 거예요. 9억. 자기는 23억 주고 샀지만 현금이 있었으니까 샀겠죠. 맨 처음에 10억, 12억 5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21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사람 돈 날리게 생겼어요. 이건 소송밖에 못 갑니다. 왜? 이 허점을 이용하게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깡통 전세 조심해라, 다세대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다. 아파트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제 상한제 말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거 시행되면은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뭐 잔금날이니까 뭐 계약서는 그 전에 썼겠지만 계약서를 쓰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올라가서 저기 확정일자 받은 것처럼 이제 증빙이 되고 누구나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소가 되지만 그냥 우리가 말해도 온룸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걸로 해소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그날 해버리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확정일자지만은 이 부분이 임대차 보호법 3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쟁이 보증금 반환 때문에 이렇게 원래 깡통 전세부터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게 많아요. 분쟁이. 이게 이제 김진우 의원 거기서 나온 건데요. 출처는 이제 머니투데이입니다. 자, 김진우 의원이 지금 발의하려는 거 이거예요. 임대차 보호법 3조가 세입자 대항 요건을 인도 및 주민등 이후 다음 날부터 아니라 인도 및 주민등 즉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대법원에서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행권들 있죠. 그러니까 1금융권은요, 자기가 1순위 아니면은 대출을 안 해줘요. 2순위인데 이렇게 여기가 23억인데 25억 5천짜리 실금액을 빌려주는데 먼저 전입신고 된 다음에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지? 맞잖아요. 대법체가 알고 얘네들이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걔가 사기를 쳤겠죠? 1순위가 걔네 상관없겠잖아요. 근데 대신
전입학 확정자 받아버리면 대법원에서 실행 안 해주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그 있던 국회의원분들은 돈이 많고 임차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까? 아니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번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 그 비판은 그 더불어민주당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그럴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혹시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혹시 뭐 시간이 나시면은 우리 김진애 의원님 혹시 그 의원실에 전화해서 응원 메시지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이거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진짜 악의적인 그 임대인이나 악의적인 매수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공짜로 지금 이 돈에서 지금 공짜로 9억 생겼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게. 소송밖에 안 돼요. 그 돈이 이제 그 사람 배짜라 부려보면은 남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21억 5천 자기 이상하게 팔았는데, 시세는 이 정도 금액인데, 10억 5천에 자기 보증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요. 15억 5천 날아갑니다. 그럼 집 판 거는 12억 5천에 판 거예요. 12억 5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꼭 통과가 돼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그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그 응원 메시지 같은 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이제 국회가 발의됐던 것을 우리 국회의원분들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좀 동의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